에코프로 BM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되게 조금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 BM 보유 비중이 10%가 안 된다, 에코프로 BM이 손실폭이 마이너스 10%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의 고민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가 사실은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연초에. 네. 그죠?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겁나 빠졌어요. 뭐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지권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번에 녹화할 때도 사실 20일선 이탈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지지권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정적인 뉴스들을 좀 많이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좀 부정적인 뉴스는 있었는데 개별 종목마다 어떤 긍정적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뉴스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이제 종목들이 개별적인 갖고 있는 이슈로 이제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를 덮어버린 좀 뭐 지적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투심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저번 방송부터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한 달 사이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급 동향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위안이 되진 않겠지만 주가 추이랑 뉴스는 부정적이지만 네. 수급 동향은 오히려 괜찮아요?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와 달리 좀 개별적인 이슈의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을 보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지지권을 지지하면서도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공매도 금지 뉴스, 그다음 12월 1일에는 삼성 SDI 공급 계약 뉴스, 그다음 12월 21일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뉴스, 그다음 1월 5일이 아마 에코프로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왔던 뉴스 같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이 확정적, 편입이 됐다는 게 아니고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그 뒤로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뉴스 다 읽어보셨을 건데 테슬라에서 만든 LFP 전기차가 미국 북미 쪽에서 체감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에서 50% 이하로 효율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얼어붙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 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비아디한테 역전당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수복하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을 더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좀 실적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고 제가 이제 지적적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 대선이 또 중요하거든요. 좀 말마다 좀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됐을 때 아무래도 그 IRA나 뭐 신재생 에너지 완전 백지화하기보다는 어떤 관세를 먹인다든가 어떤 그 이제 보조금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 전방에 대한 업황을 좀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법률이라 바꾸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전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걸 부정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확실하게 백지화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경선에서 이기면서 중국 반도체를 또 누른다 이런 얘기고 관세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디센티스가 이제 그 포기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국내 내부로 본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의 실적 발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전에는 100% 이상 상승을 하다가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40% 증가했는데 이것도 저는 잘했다고 보지만 이제 투자분들께서 눈높이가 높았구나. 그래서 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종목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공매도 추이도 말씀을 드릴 거고 수급도에 말씀드릴 건데 에코프로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마침 또 저희 녹화가 3시 반 넘어서 하기 때문에 수급이 정상이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4개월 연속 순매수,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에코프로를 개인 투자분들이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이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내가 만약에 비중이 작고 손실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대응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미 비중이 많이 들어갔고 손실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또 모멘텀을 찾아왔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은 좀 나의 마음을 투심을 단둘이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업황의 회복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꾸준하게 오늘 방송하는 날도 2차전지 빠져서 에코프로는 7%나 빠졌어요. 근데 그러네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순매수고 외국인들은 많이 샀네요. 결국은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와서 2차전지가 밀린 거네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은 제가 꾸준하게 이제 그냥 막상 뉴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호전이 되고 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약세장이 나올 때 우리가 반등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분들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3개월 6개월 뒤에 업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주워왔는데 일단 에코프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래대금을 꾸준하게 좀 보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약 3,000억에서 3,500억 원가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제 막 증가하면서 음봉이면은 안 좋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특출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또 외국인 보유 비중을 띄워드렸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최근 1개월 수급동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공매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일단은 공매도를 보면은 이게 또 저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 달부터 공매도 수량을 갖고 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1월 28일에 166만 주, 그 다음에 뭐 1월 3일이나 1월 11일 같은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은 151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약 15만 주를 줄어든 건데 일간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공매도 좀 증가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좀 악재가 좀 선반영이 됐을 때는 공매도가 줄었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꾸준하게 에코프로가 이제 포항에 소재지가 있으면서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포항에서의 인재 채용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좀 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제 뭐 우리가 얻은 거를 이제 포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어떤 사회 환원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 미안한 말로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지역적으로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주가 부분에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라도 말씀드리고 갖고 오지만 사실 투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실적이 증가하는 거, 그다음 공급 계약,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의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에코프로 파트너스가 설립 3년 만에 누적 운용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원실을 에코프로 계열의 어떤 투자 회사인가 보죠? 네,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이제 운용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해서 리튬이나 2차전지 소재 핵심의 자원 확보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는 이제 비용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매출을 증가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던 뉴스가 있더라고. 이거는 제가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12월 중순쯤에 나왔던 부분인데 만약에 업황이 턴어라운드돼서 에코프로가 맥점을 잡았을 때는 요거 하나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계열사 14개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가장 상장이 임박한 종목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에코프로 CNG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 네바다주에 광산을 공동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 고려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단일 공급 계약 이런 거 좋아하지만 어떤 뭐 투자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었다든가 어떤 재단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 방송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좀 지주사적인 그 디스카운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더 보면은 더더욱더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뛰쳐나가고 에코프로 CNG가 뛰쳐나가면 더더욱더 에코프로는 좀 지주사적 역할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제 사모펀드 투자를 받는데 이 사모펀드 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다라고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보를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모펀드, 뭐 경영참여펀드, 어떤 펀드가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5개에서 6개 사모펀드가 제3자 유상 증자를 2023년 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알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에코프로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긍정적이겠지만 이제는 에코프로보다는 좀 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고 에코프로를 보유한 다음에 이제 호시탐탐 매도 기회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도 기회를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참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수급동은 아쉽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네. 공매도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맥점을 잡았을 때 변곡점이 나왔을 때 야, 손 팀장이 좋다고 말했으니까 에코프로 뭐 과거에 100만 원, 150만 원 갈 거야. 분명히 가겠죠. 근데 기간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중장기적 묻어두는 투자보다는 항상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걸 권해드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제 현 시점 51만 5천에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해드릴 때 고점에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이제 묶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어펑턴원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120만 원, 150만 원 잡는 것보다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잡고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장 뉴스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걸 품고 있으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80만 100만 돌파 여부 확인하고 드라이빙을 거는 게 맞지 현 시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 너무 적극적으로 반등하더라도 반등의 폭 자체를 물론 이전처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에코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주사로서 다시 지주사였잖아. 많이 그동안 사실 주도했던 게 에코프로였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차별화하면서 가려고 했었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또 증권사에서도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LNF에 대한 적자가 확인되고 나서 에코프로 BM은 다를 거야. 에코프로 BM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눈높이는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높이가 낮아지는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리튬 가격이나 완성차들이 이제 주문을 하는 공급 계약 물량, 그 다음에 이제 합작법인도 뭐 철회가 되거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포드랑 합작법인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직격탄은 LNF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좀 전반적으로 퍼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에코프로 BM을 봤었는데 포스코도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BM 수급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유일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장중에는 가수급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됐지만 정산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도로 결국 결정이 났었고 기관이 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은 조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부정적인 거죠. 이제 제가 일요일날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지금 거래대금 보면은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3천억 원대 거래대금을 균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가다가 이제 거의 1조까지도 거래 대금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뉴스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공매도, 금투세, 공급계약 이럴 때 나올 때 이제 단기적 상승세 나왔고 확실하게 1월 초에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 뉴스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한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은 에코프로 BM 눈높이를 낮추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포드에서 전기차를 감산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점 보고 있고 60일선을 오늘 이탈하면서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수급 동향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에코프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확실하게 어팡 턴업 이미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하나도 없어요. 2차 전지 하나도 없는데 사려고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 아니라 저는 한 2주나 한 달 뒤 아니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되게 조금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 BM 보유 비중이 10%가 안 된다.
혹은 에코프로 BM이 손실폭이 마이너스 10%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 원이 안 넘었으면은 제가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커졌고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시그널을 그래서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 나는데 이 수급 동행이 외국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조금 하방 압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도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를 손절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신 분들 두고 보시는데 이제 2분기랑 3분기 사이에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아니면 양극재의 기업들이 정말 2024년 4, 4분기랑 2024년 1,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2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신이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저는 뉴스 보고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게 이제 산업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불황을 다지고 증권사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도 저는 매수 의견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관망입니다. 신규 매수도 관망이고 언제 매수를 하냐면 만약에 3분기에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리튬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제 당연히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리튬 가격 보시겠죠. 이제 제가 본 거는 아직도 리튬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전기차 기업들이 좀 이제 이제 셀을 좀 수주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S는 괜찮았는데요. 오늘 방송하는 날 10%가 빠졌으니까 10%가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에요. 그죠? 네. 2차 전지 투자자들 정말 힘든 구간들을 연초부터 또 지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으로 MSCI 편입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도 빠졌죠. 급락이죠. 네, 에코프로 머티 그 MSCI 편입에 따라서 부정적인 뷰 이제 긍정적인 뷰밖에 없었는데 네. 부정적인 뷰가 조금 스멀스멀 나온다라고 방송을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21선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 머티 11% 빠졌어요. 네, 수급은 지금 웬만하면 10%씩 빠졌어 오늘. 수급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까 해서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거래 대금은 오늘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3천억 원과 6천억 원 사이로 좀 균일하게 좀 제일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주었고 공매도 금액은 여전히 1에서 5억 정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공매도가 약 15억에서 3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일일 공매도의 한 1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0.2%, 0.3% 공매도가 나오다가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그다음에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좀 약세를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도 대금 대비 1.5%에서 2%까지 나오는 부분. 근데 확실하게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아마 허용이 돼 있었으면 아마 오늘보다 낙폭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글로벌 전기차 A사의 전구체 공급한 거에 대해 좀 윤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요. A사가 누군지.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북미라고 했으니까 테슬라를 좀 점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이틀 3일 더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좀 매매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좀 이거는 저는 부정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만 보면 좀 부정적인 이 무게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MSCI가 2월, 5월, 8월, 11월에 이제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편입 편출을 결정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구독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과연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이 MSCI에 편입이 돼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가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코스피 200에 따른 편입 기대감이 있었는데 솔직히 의도가 아예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명해요.
이제 2차전지 시간이지만 두산 로보틱스 짧게 말씀드리면 12월 중순에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2월 말에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매출액으로는 여기 코스피 200에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수급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한 게 아니고 기관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 이거 좀 코스피 200 편입되기가 조금 그런데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 위치에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금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뷰가 있습니다. 완전 결정은 2월 13일에 납니다. 2월 13일에 나는데 긍정적으로 나냐에 따라 그다음 부정적인 결과에 나냐에 따라서 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하셨는데 결론 좀 낼게요.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연초에 뭐 한 5%씩 올라주면 이제는 좀 올라오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오늘 거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10%씩 근데 지수는 0.3%니까 코스피 코스닥 많이 빠진 거 아니거든요. 2차전지가 얼마나 이게 그 체감 온도가 낮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거의 10%씩 빠졌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마무리 짧게. 네, 확실하게 난 이게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매매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매달 2차전지 업황이랑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다리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말하고 나가라 그러시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에 들어온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3분기랑 4분기 적자지만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북미 A사랑 공급 계약한 것이 실적 반영될 거다. 이런 뷰를 깔고 온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저는 수급에 의한 기관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이제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잘 받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눌림목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녹화본이 편집돼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음봉이어서 이틀 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녹화본을 확인하셨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지를 하고 있다든가 양봉이 나왔다든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틀 더 확인되면은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스크는 오버행 뉴스랑 MSCI 발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오버행 뉴스가 3개월 차에 보호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게 2월 17일이고요. 그다음에 MSCI에 대한 발표가 나갔죠.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이 발표가 2월 13일이니까 약 2거래일 3거래일 주가 추이랑 수급 등을 본 다음에 매매 의향을 결정하신 다음에 마무리는 2월 10일 이전에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하면서 에코프로 2차전지가 급락, 뭐 2차전지 블랙 먼데이라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막 10%씩 밀렸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얘기할 건데요. 포스코 그룹주는 그래도 하락이 좀 덜했네요. 그죠? 네, 제가 자꾸 이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고 수급 동향이나 주가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스코에 좀 편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컸고 수급은 긍정적인데 이제 뭐 낙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분들께 좀 많이 심적 충격이 되셨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 뭐 -4%대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도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호재도 분명히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그냥 패버리는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은 약세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지하는 여부 좀 견조하게 버티느냐 아니면 수급이 좋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믿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미들 언덕이 좀 되어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안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오늘 들 빠진 거지 뭐 최근에 보면 또 쭉 흘러내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뭐 거래 대금이나 수급 동향,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드리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테슬라 이야기 드렸고 전기차 가격 할인 이야기 드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 네.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이 원자재를 공급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뉴스 많이 챙겨보신 분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칠레에다가 이제 리튬을 수급하기 위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것인데 칠레도 이에 화답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칠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구간인 인베스트 칠레가 한국의 여러 배터리 기업 대표와 면담했다고 밝혔고 포스코 홀딩스랑 SK LG화학 등에다가 관심이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스코홀딩스가 칠레의 리튬 관련 어떤 이 정수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확실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수급 동향 거래 대금 공매도 추이가 에코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보다 근소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번 방송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보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간극을 좁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1개월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확인되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수급 동향 보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분이 던졌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셨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대금도 뭐 0.16%, 0.54% 아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1.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다행히 0.5%를 넘지 않는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매도 동향도 에코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월 28일에 146만 주로 시작을 했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1월 28일과 12월 24일에 공매도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146만 주로 시작을 했는데 12월 20일에는 114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1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5만 주 이제 공매도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최근 일주일 동안은 공매도만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개월 동안 봤을 때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뉴스, 어떤 리튬 공장 뉴스 이런 거 봤을 때 달고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뉴스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좀 언론 플레이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철강 시황에 엇갈려서 조금 포스코 홀딩스 위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NH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2개 나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024년부터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상업 생산, 즉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양산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스코홀딩스의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23년 4분기 영업이익은 8,330억 원으로 전 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30%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체 밸류에이션은 2차 전지 소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을 체크를 해보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포스코홀딩스 의지가 좀 대단하다고 판단되는 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업황이 조금 부진하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을 시키고 있거든요. 뭐 MOU를 처리한다든가 공장 증설을 좀 취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 실적은
이제 광석 리튬 연 43,000톤, 염수 리튬 25,000원을 통해서 아마 매출이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는 밸류데이에서 발표했던 목표치 수정이 있는 점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포스코홀딩스에다 연락을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2030년까지 목표한 42만 3천 톤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사의 목표치가 실현되는지를 보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또 지금 신임 다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최정우 회장이 연임이 무산됐고 물러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방향성이 지금대로 가겠느냐 그런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최정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기 전에 자신은 뭐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일간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신 거라고 한다면 과연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과연 회장이 바뀐다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접을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내부 정보를 모르니까 다음 회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다음 회장이 2차 전지를 접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최악은 우리가 2차 전지 사업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회장이 바뀌더라도 이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 증설이라든가 목표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 뉴스가 공개됐을 때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내부 정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방향을 선회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보면 그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최정우 회장이 와서 한 거거든요. 3년인가 임기가? 네. 한 2, 3년 정도. 3년인가? 그럼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맞을 거예요. 2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후임자가 와서 우리는 2차 전지 다 버려. 다시 철강으로 갈 거야.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나 뭐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네.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어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홀딩스랑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마이너스 5%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제 개인 투자분께서 던지신 거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래 대금도 이제 우리가 알만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적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꾸준하게 하루에 3천억 원 이상씩 거래 대금이 나오는 부분이고 포스코홀딩스도 3천억 원대 나왔었는데 포스코 퓨처엠만 약 1,500억에서 2천억 원대 조금 다소 아쉬운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좀 무기를 하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나온 뉴스에 투자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포스코 퓨처엠 묵묵하게 정말 조용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 물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28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좀 다른 점이죠. 공매도가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준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공매도 한 7만 주 정도 들었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 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297만 주.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가 정말 많이 줄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정말 눈에 띄게 공매도가 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사부작 공매도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에서 이 원자재 관련한 빗장을 걸어 잠가주면은 포스코 퓨처엠에게 좀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기대감보다도 확실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근데 그런 위축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스를 또 내놓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LNF가 적자가 나오고 에코프로 BM도 이 눈높이가 점차 낮아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눈높이가 좀 낮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을 이제 100억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직전에 안 나오다가 지금 방송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나오기 시작했고 저번 주에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는 영업이 그래도 한 300억, 4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더니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나온 건 이제 영업이익 100억 원대.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NF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영업이익 100억 원대 이제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포스코 퓨처임이 또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을 20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나 뭐 흑연을 잠근다고 했을 때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20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부정적인 포인트가 조금 나옵니다. 뉴스를 보면은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캐파를 2배 이상 확대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흑연이 안 나죠. 이제 그 지리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흑연이랑 텅스텐이 남한에는 없지만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흑연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문제라는 거. 중국과의 치열한 경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연말에 정부에서 1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을 때 2차 전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원 뉴스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만약에 정부가 좀 빠르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걸 발표 안 해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좀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발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2차전지 사업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증설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걱정은 그 결과가 벌어졌을 때 하면 되고 지금은 주가는 아쉽지만 수급은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셨는데요. 포스코 DX도 있잖아. 네, 어쨌든 마무리해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략은 마무리. 네, 포스코 DX를 말씀드릴 건데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찍어두고 가라라고 하신다면 뭘 하나 말씀드릴 건데 대응 전략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DX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이전 상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나오기 전에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DX는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포스코 DX 같아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면 12월 이전 상장 전까지 기관의 매수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근데 딱 2024년 1월 되자마자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여전히 지금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 말씀드리고 편집본을 봤을 때 손 팀장이 포스코 DX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포스코 DX를 사면은 다음 주 수익을 보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다음 투자 포인트를 이제 투자분들이 각인을 했을 때 그때가 청산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포스코 DX는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피크아웃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피크아웃 뉴스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피크아웃 뉴스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직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녹화를 한 달 단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 피크아웃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에 피크아웃 단어가 포함되는지 그걸 보고 좀 대응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연말 기준으로 퍼가 20이었는데 그때가 시총이 8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시총이 8조 4천억이니까 주가가 10배가 됐죠. 그래서 퍼가 지금 10배보다 조금 낮습니다. 186.78인데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24년 연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걸 반영한 펀은 약 45에서 5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2차 전지로 보면은 고평가는 맞아요. 근데 포스코 DX는 어떤 스마트 팩토리, 어떤 건설 기계 이쪽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고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저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제가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포스코 DX는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지 마세요. 이 60일선과 120일 사이에서 지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 포스코 DX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와주면 좋고 2차 전지가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은 포스코 DX에 훈풍 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요 사이에서 지지 여부 보시고 이제 기관의 자금 외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시고 이제 매도 타점은 언제냐면 이제 실적 발표 전 혹은 이제 포스코 DX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안에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 DX를 관심 종목으로 그죠? 그 가운데서 제일 뭔가 좀 트리거가 있을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기업으로. 그러니까 포스코는 포스코 DX 같은 기업이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에코프로는 그렇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런 역할이죠, 그죠? 네, 에코프로 HN 이런 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네, 확실하게 어떤 수급 이제 제가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오늘도 뭐 이제 방송 준비를 전날에 하는 거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바꿔드리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정말 계속 2차 전지 좋게 말씀드리는데 홀딩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수 의견은 드리되 정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로 수익을 보겠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수급이 모이고 투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좋아하실 만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가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바로 사기보다는 업황 체크, 수급 체크, 주가 체크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정치인 관련주, 그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총선은 사실 그런 어떤 특정 정치인보다는 정책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가 좀 꽤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총선 관련해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확실히 저는 이걸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철저한 매매 관점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꾸준하게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평소에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섹터 좀 이런 섹터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총선이 이제 다가온 만큼 이제 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꼭 투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나라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좀 정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도 4월 5일이랑 4월 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가능하니까 투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 가실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고 어디 놀러 가실 분들 당연히 사전 투표하시고 임기는 4년이고 매매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련 섹터랑 관련주는 정치 인맥주는 뺐어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정치 인맥주 변동성이 너무 크고 확실하게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책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이제 대선을 3번 참가했고요. 총선을 2번 참가하면서 대선을 3번 참가했다니까 뭐 대선 주자로 나선 줄 알았어요. 투표를 참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 생기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그중에서도 변동성이 강한 종목과 제가 후속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갖고 왔고 관심주까지 챙겨가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이 애국심도 챙기면서 수익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은 어쨌든 간에 인물 관련주로 움직여요. 그죠? 네. 대선 때는 정책보다는 인물이고 총선은 사실은 정책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새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만 정책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각 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쨌든 정책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뭐부터요? 예. 네, 우선 1차적으로는 좀 저출생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는 뭐 재택근무나 어떤 주거안정 관련 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좀 교육 주거안정이 뭐예요? 이제 좀 그 신혼부부나 네. 어떤 1인 주거안정. 죄송해요. 네. 신혼부부나 주거안정, 네. 1인 가구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예비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좀 연세가 되신 분들 아마 좀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좀 표면적으로 나온 정책은 이제 저출산 쪽입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2억 탕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1억 탕감의 아파트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이면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많은 투자분들 그다음에 중산층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총선 1호 공약으로 나왔는데 자식을 낳으면 군대에서도 나왔죠.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4명까지 출산하면은 뭐 당직을 빼준다. 근데 저도 듣고 참 좋은데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율 네, 말씀하세요.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실적으로 이어진 적이 없고 이 재원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경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드라이빙을 걸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여기거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재택근무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 육아휴직도 굉장히 좀 그 자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이제 댓글을 저도 읽어보는데 육아휴직을 진행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자리를 지켜줬다가 돌아오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기업이 좀 위축되거나 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오면은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법제화라면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가져갔었는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든가 그러면 뭐 안 해준 종목을 안 해준 기업을 뭐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제 만든다. 물론 저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미국 같은 게 그 입사 지원에 대해서 부작용을 주면은 이제 블랙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고도 안 하고 인맥 쪽으로만 자기 혈연 지연 쪽으로만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으로 정말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거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는 드라이빙을 걸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가능성이 보인 게 이 국내 재택근무 기업들이 일본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종목을 말해보라고 하시면 이제 알서포트를 들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일본에서 재택근무 여건을 보장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좀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재택근무는 이제 육아휴직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가 그 기업에게 마음에 들면은 재택근무제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저출산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뒤로는 교육에 대한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아니면은 뭐 주거 쪽으로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나마 부작용이 없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원격 재택근무 이쪽이 아닐까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기업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관련이 된 거예요? 네, 확실히 좀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이 종목들이 묵직하게 움직이기보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매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이 좀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제가 출산 장려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교육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재택근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깨끗한 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186억 원 기록하고 있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아마 마트에서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정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상중하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수급도. 실적은 제가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가 실적 흑자 나오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가끔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은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은 아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 순매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두 여태까지 사왔던 거를 모두 다 내놓진 않았으니까 저는 상을 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대장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정말 좋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아 의류 및 용품 제조 아가방이라는 메이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에서 물품을 유통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을 좀 긍정적이다. 적자가 4개 분기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연가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을 상을 드렸고요. 수급이 중이었는데 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아가방 컴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쪽을 좀 볼게요. 교육 쪽은 메가 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MD. 아마 인강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 교육 쪽에서 인강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부분인데 수급 이제 제가 재무 가치는 실적은 중을 들었습니다.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급은 중에서 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삼성 출판사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좀 길게 말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핑크퐁 삼성 출판사 핑크퐁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 관련으로 삼성 출판사가 모멘텀이 있고 이제 핑크퐁을 제작한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퐁 컴퍼니가 나스닥 상장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적은 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연가 실적 기준으로 흑자랑 적자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상을 갖고 왔는데 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왔네요. 윗꼬리가 보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박사님과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랑 2차전지가 주류고 이제 총선들은 이제 총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반짝 움직인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응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21선 이탈 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는 재택근무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더존 비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존이 원래 정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분들 뇌리에서 정말 잊혀졌던 종목인데 그렇죠. 교육 관련이랑 AI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조업 다닐 때 이 더존 비존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써봤어요. ERP, 그룹웨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등 이 기업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원래는 교육주로 이때가 1월 5일이 이제 정부 이제 저출산 교육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이때가 AI로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면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과연 이 가격까지 갈까? 73,000원, 10만 원. 근데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보였으니까 이제는 저평가 매력도보다는 주가 추이랑 수급을 토대로 보면 되는데 수급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같은 장세도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매출액과 단기순 이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왔으니까 수급 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뭐 탑픽을 따로 갖고 왔지만 더존 비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유명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교육이랑 AI가 좀 동반 모멘텀을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것도 GPT 스토어 뭐 AI 소프트웨어로 주목을 받았죠. 폴라리스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GPT 스토어에 자신들의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모멘텀 하나. 그다음에 국내 재택근무 공약에 바우처 사업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뉴스에 두 가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실적을 상을 줘도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적자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올해 이제 뭐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이런 나와 있는 뉴스들이 실적을 꾸준히 갖고 와 준다고 하면 실적 상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급은 제가 상을 줬었는데
이건 좀 상으로 바꿀까 중으로 바꿀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께는 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알서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격 의료 관련 종목으로 많이들 아실 건데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2019년까지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2020년에 흑자를 전환했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혁혁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NTT 도코모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죠. 이 NTT 도코모로부터 투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은 제가 재무제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드리고 수급은 제가 상을 잡아왔는데 상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처분들 단기적인 차익 시장 다 받아줬는데 오늘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관 수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교육 출산도 괜찮고 교육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좀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택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챙겨봐야 될 거 저출산이 제일 유력하고요. 교육, 재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언급을 하셨고 또 별도로 토픽 종목을 하나 뽑아 오셨습니다. 네. 네, 우선은 좀 매매를 둥글둥글하게 하실 분들 재택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둥글둥글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매매를 막 분봉까지 봐오면서 막 테크니컬하게 못 하시면 그냥 공표 쪽 한 거고 근데 일하면서 오늘 종가 얼마지? 이렇게 하시고 점심에 뭐 뉴스 나왔나? 오늘 종가 얼마지? 요 정도까지 매매 템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재택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또 정책 수혜주인데 좀 슈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좀 제로 투 세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및 육아에 관련된 기업들의 CRM 역시 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좀 사업에서 뺐습니다. 현재는 궁중 비책이라는 브랜드로 뭐 바디워시, 샴푸, 뭐 유아용 바디워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분기 실적은 가끔 적자가 나오는 부분 보여주고 있지만 연가 실적은 흑자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20일선은 톡톡 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출산 정책 발표 시에 사실 아가방 컴퍼니랑 더불어서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깨끗한 나라가 아가방 컴퍼니랑 이제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쫓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뭐 SNG 엔터도 괜찮고 뽐비도 괜찮지만 과거에 1등을 했던 종목이 그 낙수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제로투세븐을 보고 있고요. 분할 매수하면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일 오늘 녹화하면서 제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수급이 괜찮기를. 그래서 일단 방송 준비할 때도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보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큰 걸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뉴스가 나온 날이거든요. 1월 16일과 1월 18일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 접근했지만 이제 뉴스가 안 나오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잘 받아주면서 우상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실적 흑자 유지해주고 있고 관련주 중에서 1등 이력이 있고 지금은 2, 3등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1, 2등이 피로도가 나올 때면 당연히 그 바통을 제로투세븐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녹화본 편집본 확인하셨을 때 분할 매수해 가시면서 소액만 분할 매수하시다가 뉴스 나왔을 때 제로투세븐의 슈팅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9to6를 좋아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네. 제로투세븐은 0부터 7, 0세부터 7세까지를 초창기 대상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제로투세븐이에요. 회사 이름이. 네. 정책 관련해서 총선 관련해서 총선이 지나더라도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총선 끝난다고 사실 이게 사라지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주가 변동성은 감안해야 되지만 저출산 관련주는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